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강남 땅값에 비견되게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오를 거라는, 이 시장이 커지고 오를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어떤 확고한 세상을 바꿀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싶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 또 최근에 책을 저술하신 사이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이먼이라는 필명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사이먼이라는 필명은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SIMON 사이먼인데 네. 너무 좀 식상한 것 같아서 XYMON으로 바꿨는데,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M은 money거든요. 네. X축과 Y축 그 그래프 안에서 난 돈을 벌겠다. 몬스터처럼. 사이먼. 오. 뭐 그렇습니다. 몬스터처럼 돈을 벌겠다. 부를 이루고 싶다. 그런 그냥 자기 바람이죠.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되게 또 철학적인 뜻이 담겨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먼 하면 사이먼 이런 이제 힙합 쪽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쪽에 뮤지션의 기질이 좀 있으신가. 동갑이긴 합니다. 사이먼님하고 동갑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 이제 또 처음 모시게 됐는데 네. 간단한 또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이제 2016년도, 이제 4월 달에 지인 통해서 아주 우연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고민해 볼 시기가 왔었고, 그때 투자를 고민하다가 저는 달러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은. 국내에서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국내 거래소에 2016년도 3월, 4월 이때 당시에 엄연하게 거래소가 다 있고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늦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성향에도 맞고, 어쨌든 그때 투자를 시작해서 50개를 샀어요. 5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었고요, 그때. 그래서 2016년 5월부터 비트코인 50개로 투자를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첫 번째 아마 큰 상승장이 왔을 때 한 10억 원 정도 제가 이제 현금화를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저도 뭐 이것저것 했죠. 뭐 잡코인도 하고, 처음 비트 이더로 시작했지만 이것저것 어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운이 맞았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현금화를 시키고 투자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지난번 불장 때는 상승장이죠. 지난번 상승장 20년도 말부터 모아서 이제 제가 특정 코인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가치를 보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고, 그래서 그때 1억 개를 모은 코인이 있는데 그게 1억 개짜리가 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은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제가 그 돈을 감당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냥 투자가 순수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거 현금화를 다 해서 뭐 건물 그런 거 한 거 전혀 없었고요. 순수하게 투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락장을 쭉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 들어서 정보를 제가 그냥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뭐 좋은 유튜버 분들도 많고 글도 많고 그런데 트위터도 정보도 그렇고 제가 받기만 하다가 제가 한번 이거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들고, 그렇게 제가 재생산을 하면서 정교화되고 투자가 좀 더 뭐라고 그러죠? 발전되는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노력 끝에 이제 이런 책이 또 만들어지게 됐고, 또 뭐 블로그로도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욕심 끝에 또 이렇게 또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되게 몬스터처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거네요. 저도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투자라는 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등락이 특히나 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몬스터가 제가 무슨 뭐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몬스터라는 느낌이 아니고 네네. 스스로가 내면에서 몬스터처럼 강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더 비중을 키워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확신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뭐였었어요? 일단
그 시작 단계부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불법이라고 말은 하고 네. 싫어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이거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현물 ETF가 지금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비트코인이요.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많이 정리가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2017년도에 투자자 제 지인들한테 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강남 땅값에 비견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상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때 당시 얘기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심하게.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지금 감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폐, 이 비트코인이 생겨나서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그 전제가 깔려 있다면 0이 안 된다는 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네. 0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고, 무한대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 속도라는 게 돈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고 네. 이 풀리는 속도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이상 지금 체계에서는 계속 돈이 풀리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있다가 네. 좋을 때, 특히나 이제 불장이 나올 때, 최근처럼 이제 반감기 같은 이슈가 네네. 있을 때 네네. 이렇게 뭔가 좋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네. 작가님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타 코인들을 계속 모아가는, 네네. 속히 말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가치 투자로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저는 되게 특이하면서도 신기하다. 아,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이걸 네. 계속 모아가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내긴 했는데, 아마 제가 했던 방식대로 네. 투자를 할 거리라고 상상을 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안 팔고 갖고 있을 걸. 이더리움 제가 그때 10,000원 뭐 20,000원 할 때 그때도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때 시장에. 그분들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안 팔 걸. 안 팔 걸. 네, 그때 얼마에 네. 들고 있었는데. 저는 갖고 있잖아요. 저는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50만 원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누군가가 50만 원에 살 때부터 네, 1억이 될 거라는 거, 지금 1억 왔다 갔다 하죠. 그쵸. 1억 될 거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사이클이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니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 50에 샀는데 이게 1억이 될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중간에 필요한 만큼만 팔고 오히려 떨어질 때 좀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오를 거라는, 이 시장이 커지고 오를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치 투자라는 그냥 그 방법을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오를 때 다 팔고 떨어졌을 때 쌀 때 주워가지고 개수를 극대화해서 모으고 많이 팔면 좋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까 싶어요. 그게 있다면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 않을까. 어제 불가능한 거는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기반으로 투자를 하니까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님의 그런 자서전을 보면서 네. 가치 투자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네네.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고 네네. 이런 특별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기반으로 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보다 얘가 네. 싸네 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코인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표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점을 잡고 투자할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붙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시장이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지 아마 가치 투자라는 건 진짜 저평가니 뭐니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코인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힘이 세고 시가총액도 큰 밈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비트코인은 어떠한 가치도 기능도 전송의 기능만 있었잖아요. 가치 저장을 하고 전송, 가치 저장도 없었죠 그때는. 전송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게 민코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민코인은 지금 뭐 재미라는 요소가 뭐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이라는 거에 그 전까지는 코인은 그냥 전송 기능만 있었고 비트코인으로만 전송을 하지 다른 걸로 왜 전송을 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안 되니까 알트코인으로도 전송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생기면서부터 기술이라는 게 붙기 시작했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기면서 뭔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얘기하고 특이점을 얘기하고 어떤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뭐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뭐 거래량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가격이 뭐 전송 비용이 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붙여오는데 결국에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내가 만든 코인을 남들이 쓰게끔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설득하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주식처럼 있는 회사고 쓰이는 거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기술인 것 뿐이고 그럼 저는 투자할 때 이제 그렇죠. 기업들 우리 IR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회사 홍보하고 우리 네네. 이런 거 얘기할 때 얼만큼 잘 홍보하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냐는 게 이제 기업들은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게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단계를 거쳐가면서 상장이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비전 갖고도 상장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작은 단계부터 작은 거래소부터 그러면서 가격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은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스타트업들이 마케팅하는 거, 그 스타트업들이 그 아이디어를 한번 그 비전을 갖고 정면 승부하는 서로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VC들이 뭐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뭐 어떤 본연의 가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고 네네. 얘가 투자했을 때 성공할 만한 회사인지라고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회사의 포텐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개발 역량이라든가, 그런 거 전반적인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치보다 더 빨리 어떤 이유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그 사기 소리 많이 듣는데, 상장하면 안 되는 진짜 누가 봐도 사기 회사인데 그냥 상장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상장비 받는다고 하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정말로 저는 언젠가는 이제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정말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웹3 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진짜 플랫폼이 결국에 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리 투자를 저희는 하는 개념이고,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책에서 알트코인 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고. 근데 보통 사람이 비트코인만 갖고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모을 수가 없고, 그걸로 뭐, 저는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비트레지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격 차이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코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잃을 리스크도 너무 많고요. 특히 선물 거래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가장 쉽고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알트코인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모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확고한 세상을 바꿀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싶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결론적으로 이 코인을 바라보신 시각 자체가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차기 화폐성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대체 아까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다만 그런 기대감으로 달러 체제가 좀 흔들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좀 비트코인이 그거에 맞춰서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믿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치적인 이제 자산의 가치적인 네, 이제 맞습니다. 상승 흐름을 기대하면서 네. 결국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야겠다라는 네. 게 1차적인 철학이었는데 네. 근데 비트코인을 단순히 모아가기에는 어찌됐든 새롭게 돈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사모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돈은 알트코인을 내가 가치 투자로서 모아가서 수익을 벌은 걸로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는 개념 이렇게 네. 좀 철학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